뉴욕 시민의 2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켓 등 대학에 다니는 타주 학생들이 14일 격리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어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특별실업수당 지급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전체 학군의 15% 해당하는 85개 학군이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재단의 제8회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우편 투표 철회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개월째 순항해오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며 전격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8월 20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시민의 2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체 보유 판정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돼 바이러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신호입니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가 지난 5월부터 144만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7%가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체 양성 반응은 항체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반응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항체 양성 비율은 브롱스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스 28.2%, 브루클린 27.9%, 스태튼 아일랜드 20.1%, 맨하탄 19% 등의 순으로 보로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타운별로는 퀸스 코로나에서 무려 51.6%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브루클린의 보로파크는 46.8%, 퀸즈의 이스트엘머스트가 45.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반면 맨하탄의 어퍼 웨스트사이드는 12.6%, 롱아일랜드 해안 지역은 12.4% 등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항체 양성 비율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 코로나 감염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퀸스 지역 코로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항체 양성 비율도 뉴욕시에서 최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체 양성 비율이 높은 브루클린의 보로파크 지역은 대가족이 공동 생활을 하는 정통 유대인 집단 거주지여서 환자 발생 비율도 높았습니다. 항체 양성 비율이 13% 미만인 맨하탄 어퍼 웨스트사이드, 롱아일랜드 해안 지역 등은 부유층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체 보유율이 높은 지역은 1차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피해가 컸지만 제2의 팬데믹이 닥치면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의 강도, 지속기간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켓 등 3개 주의 대학에 다니는 타주 학생들이 의무적인 14일 격리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등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을 선택하고 기숙사를 열고 있지만 타주에서 온 학생들은 2주간 격리 후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캠퍼스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호텔 등 임시 숙박 시설을 찾느라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 제한을 받고 있는 32개 주에서 온 뉴욕주 사립대학교 재학생은 5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 뉴저지 시라큐스 대학 등은 캠퍼스 내에 신입생을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학생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버팔로 뉴욕 주립대, 스키드모어대 등은 인근 호텔과 제휴해 학생들에게 무료 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혼자 사는 싱글룸과 식사 배달,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1,000불씩 비용을 받고 별도의 격리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8월 초 캠퍼스 내 별도 격리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별도 격리실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수업 방식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뉴욕시 콜롬비아 대학과 버나드 대학은 8월 초에 대면 수업을 선택했다가 지난주 이를 번복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집단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와 문제가 되자 갑자기 수업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텔방 등을 빌려 이미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주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도착했다는 한 여학생은 항공료, 호텔비 등으로 $3,000를 쓰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대면 수업 취소라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주의 통행을 제한하는 32개 주의 방문자들이 호텔 등에서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이 양식 작성을 거부하면 범칙금 납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감시체계가 허술해 14일 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경제재개 4단계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17일부터는 실내 체육관 영업을 최대 수용 인원 33% 미만으로 재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당분간 뉴욕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같은 실내 활동인데 식당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제 식당, 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와 시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안을 다루길 희망하지만 주와 시정부가 구체적인 실내 영업 재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맹이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소 중 8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7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체육관의 경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식당은 손님이 식사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실내 영업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정도 정상화 수준까지 가려면 백신이 나와야 한다며 당장은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00명 이상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당 $600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14명은 아널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말까지 $600 추가 실업수당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서한 작성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말 연방우정국 관련 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전국의 실직자 약 3천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실업수당 문제도 안정된 우편 서비스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 하원 표결 때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한 근로자 구제 및 보장 법안 역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과 펠로시 의장 등 의회 민주당 수뇌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7일부터 연방회의가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은 재개 없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연방우정국 지원 예산 법안 처리를 위해 하원이 소집되면서 이날 추가 실업수당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10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의 지원 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용의가 있지만 공화당이 지원 예산 규모를 2조 달러로 늘려야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무신 재무장관은 협상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아직 민주당이 합의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전체 학군 15%에 해당하는 85개 학군이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기준 주 교육국에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힌 뉴저지 학군은 최소 85곳입니다. 이는 뉴저지 전역의 학군 총 584곳에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킨 카운티의 경우 리치필드, 에드워터, 티넥, 해켄색, 뉴 밀포드, 페어론, 가필드 등의 학군이 100% 원격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펄슨 클래스 위험성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 엄마들이 특유의 인펄슨을 선호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애초 학교에서 100% 원격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학기에도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맘이 아니지만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애 교육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던 만큼 지난 학기와 다르게 학교에서 줌콜이나 구글 미팅처럼 선생님과 직접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업을 매일 짧게라도 좀 준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별 차별 없이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 뉴저지 주 정부는 지난 6월 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라는 가을 학기 운영 지침을 발표했지만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지난 12일 학군별로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당초 계획을 바꿔 올 가을 학기를 완전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려는 뉴저지 학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여건 때만 원격 수업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각 학군은 등교 수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언제 등교 수업이 가능할지 명확한 일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창 앤드루 박 장학재단은 오늘 퀸즈 바른통증병원에서 제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창 앤드루 박 장학재단은 오늘 퀸즈 바른통증병원에서 제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앤드루 박 장학재단은 왜 앤드루 박 장학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30명의 지원자 중 최종 8명을 선발해 1인당 3,000불씩 총 24,000불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서류 미비자들도 장학금 대상자로 포함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22일 희망재단에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다들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저희들 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람들 다 축하드리고 of course 올해 거의 130명 넘게 어플라이 했는데
더 많이 줬으면 좀 그게 아쉽고요. 받은 분들은 올해 좀 이 돈이 더 뜻있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인사 이렇게 또 이렇게 착하고 또 훌륭한 인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생각해주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아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받았다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 대한 공고를 신문에서 보시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 장학금을 주시게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은 저희 학비를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앤드류 박 장학재단 나중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성장하는 장학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형빈 장학재단 위원장과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등 함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주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우편 투표 철회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측은 필 머피 주지사의 우편 투표 행정명령이 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주의회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항을 주지사가 자의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 투표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주내 예비선거 우편 투표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서명해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투표용지 수집함, 드롭박스를 이용해 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오피스나 투표소에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드롭박스는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주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전체 투표수의 상당 부분이 우편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편 투표 시행 여부가 11월 대선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순항해오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전격 동결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오는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과 동일한 2019년 4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지난 4월 1일에 동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에 대해 그동안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급하게 진전되면서 올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배정돼 있는 영주권 신청 쿼타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쿼타가 배정되는 올 10월부터는 영주권 문호가 다시 풀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 5순위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개선폭이 2주에서 4주에 그치며 그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인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9월 15일로 접수일은 2015년 7월 22일로 각각 4주와 6주씩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로 1개월씩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로 4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6주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로 2주,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로 3주 나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06년 9월 22일로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로 각각 2주씩 진전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020 회계년도 추첨 영주권 선정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674만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5만 개의 영주권을 할당하는 추첨 결과 북한 출신자 3명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추첨 영주권에는 한국처럼 미국 내 이민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9월 7일 노동절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노동절 연휴까지 뉴욕주 경찰과 교통국 직원을 대거 투입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음주 및 다른 마약 관련 교통사고를 함께 줄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과 주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주점 등에서 펼쳐지는 유료 라이브 공연도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에서 티켓을 팔아 공연하는 라이브 뮤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소 카운티 일부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상하수도 관리업체인 뉴욕 아메리칸 워러는 오는 9월 1일부터 림브룩, 메릭, 시클리프 등 나소 카운티 일대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수도 요금을 4%에서 6%가량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2021년 회계 연도에서 시위생국의 예산이 1억 600달러가 삭감됐으며 이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이 대폭 축소됐다며 수거 작업 축소 후 뉴욕시 일대 길거리에서 쥐 출몰이 6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슬린 가르시아 시위생국 국장은 시위생국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당 736개 루트로 운행되던 쓰레기 수거 운행 구간이 272개 루트로 60% 감소했다며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차질이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특별히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행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